간밤 뉴욕 증시 전날 하루 휴장한 후 돌아왔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주춤하는 등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실망으로 중국과 홍콩 증시가 모두 하락했다는 점도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상승을 이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테마에 대해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스파티파이라든가 트위터, 스냅챗 이쪽 CEO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지능의 과대 광고,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앞으로 또 파월 의장 증언도 있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눈치 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이제 불거지는 모습이었어요.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내놨는데 중국 쪽에 투자나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리오프닝을 가지고 중국이 다시 살아나면서 세계의 어떤 소비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은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리오프닝하고 나가지고 이런 기대가 모두 빗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국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주택 가격도 하락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중국 국민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재투자하면서 현금이 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 별로 기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뭐 중국 쪽 관련 기업들은 하락하기도 했고요. 상무부에서 이제 주택 착공 21.7%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 저도 한 3년 만에 이제 뉴욕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확인을 했는데 한 50%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시장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예상치 않던 140만 건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163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앞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좀 괜찮구나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그래도 버텨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도 좀 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크게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중은 좀 약했습니다. 지금 지난밤에 눈에 띄는 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28,000달러 코앞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난주에 블랙락이 미국 최초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서를 제출을 했죠. 그러면서 찰스 스왑이라든가 피델리티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이제 그 투자 회사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갔고 또 자산 투자 자산 주식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에 대해서 이제 조금 호감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증언을 합니다. 과연 7월 달에 금리 올리려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늠을 하려고 할 텐데 앞으로 그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좀 주목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나이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나이키가 재고가 너무 많다는 평입니다. 2분기에 43% 증가했는데 3분기에 또 16% 증가를 하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재고 과잉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12,000개 이상의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전력 충전소에서 이제 차들이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이 이제 좀 더 편리해지면은 차를 또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알리바바는 지금 단순히 경영진 교체해도 신뢰감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에 많이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오랜만에 버진 갤럭틱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3명으로 구성된 팀을 우주 관광을 할 거다. 그러면 한 60만 달러 정도 벌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런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조금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구매 후 지불 대출하는 이런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KKR 투자회사에서 이제 이 관련된 그 부채를 전부 떠안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페이팔 쪽에서는 한 18억 달러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페덱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한 5%대까지도 하락을 했고, 그나마 이제 이 손실 부분, 수익이 모자라는 부분, 예상치에 모자라는 부분이 이제 세금 자산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한 2%대로 다시 좀 손실을 줄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간 자체도 매출은 902억 달러로 줄었는데, 그래도 순이익이 3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억 달러 이상 늘면서 시장에서 하락폭을 조금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공지능 관련주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IPO 시장입니다. 인공지능 테마 모든 산업의 어떤 고성장의 이면에는 바로 자금, 유동성이 얼마나 보강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구간이 바로 IPO 시장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IPO 관련주들이 뭐냐면은 H2O.AI라든가 센솔리라든가 엔리틱이라든가 아니면 AI큐어, 하이퍼벌지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시리즈 투자를 다 받은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나스닥으로 올라오는 그런 관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이름이 언론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시장에 인공지능 관련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회사의 이름들이 거론되면은 이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니오 이런 전기차들이 올라왔듯이 C3나 이런 회사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3라는 회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재무 구조가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손실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매출이 분기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도 의견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강력 매수 의견이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50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유동성이 보강된다거나 시장 전반적으로 아니면은 분기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지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제가 2주 전에도 반복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추세선이라든가 이런 지지선 같은 구간들을 설정을 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보유 중이시라면 추세선 보면서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시면 되고, 굳이 막 뉴스에 휘둘려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50% 쭉 홀드하면서 나머지 50%로 움직여주시면 되고, 신규 매수자라면은 35달러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커지면은 28달러 선까지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30달러 초반에 맞춘다 생각하고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매는 20일 이평선 무너지는 26달러 구간으로 조금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55달러까지 잡고 50달러 안착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투자 비중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20%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대형주 50% 꼭 잡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그렇게 비중을 조절하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C3AI였습니다. 곧 투자자의 날이 개최가 되는데요. 50달러 돌파를 위해서는 강한 유동성 보강 혹은 분기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